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영어 발음 총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영어 발음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저희가 이 강의 하나로 이렇게 담아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주셔야 되는 원칙들이 있고 그리고 발음이 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것들만 잘 연습을 하시면 어디 가서 정확한 발음을 다 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 강의를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여러분들 이 강의를 만약에 진지하게 보시고 싶으시면은 틀어주신 다음에 보시면서 계속 따라 하시는, 소리 내서 읽으면서 따라 하시는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먼저 이 ABC 네, 각각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중 발음들이 있어요. 이렇게 스펠링이 두 개 이상 합쳐졌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강세는 어떤 식으로 넣어야 되는지 사실 이 부분을 좀 강의를 안 하는 곳들도 많고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문장 단위는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음 총정리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처음부터 봐야 되겠죠? 알파벳부터입니다. 네, 먼저 A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겼죠? 네, 따라해 볼게요. A, A.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발음이 날 수도 있고 발음이 날 수도 있고 에 발음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에가 보통 된다. 뭐 단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뭐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ace, ace. 네, 여기서는 에로 발음이 된 거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B입니다. 자, 뭐라고요? B, B. 네, 이 B의 특징은 뭐냐면은 입술을 서로 부딪혀야 합니다. 아시겠죠? 입술을 부딪혀야 돼요. B, B. 자, 여기서 한번 단어 읽어볼게요. brave, brave.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C입니다. C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뭐 읽어볼게요. C, C. C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C라고 발음이 되기도 하지만 크 발음이 또 있기도 하고요. 네, 그 두 가지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core, core.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럼 C로 발음되는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죠? 따라해 볼게요. cement, cement.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시멘트 있죠? 네, 이게 C로 시작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저 단어에서는 C가 C로 발음이 그대로 됩니다. 네, D 한번 볼게요. 따라해 볼게요. D, D. 자, 이 알파벳 같은 경우는 발음이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한글에 있는 디귿자와 발음이 그냥 동일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드라마, 드라마. 네, 이건 모두 다들 아시는 단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E, E. 네, 이거는 E로 발음이 되기도 하고 E로 발음이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echo, echo. 네, 이런 식으로 에로 발음이 된 것이죠. 넘어갑니다. 네, 다음 따라해 보실게요. F, F. 네, 이 F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피읍자와 많이 헷갈리십니다. 이 피읍자와 근데 다른 점은 우리나라 피읍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입술을 부딪혀서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어 단어, 영어 알파벳 P에 가까운데 이 알파벳 F 같은 경우는 윗니와 아랫 입술 사이로 이제 발음을 불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실게요. F, F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윗니와 아랫 입술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소리를 낸다. 입술간이 아니라 윗니와 아래 입. 그래서 약간 F 발음이 생각이 안 나시면 닙, 닙, 닙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해 보실게요. F, F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fancy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G. 자, G는 이제 말 그대로 지읒 발음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기역 발음도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따라해 볼게요. gravity. gravity. 네. 하나 주의점은 지읒 발음이 될 때는 혀가 입천장에 닿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탁 닿아야 돼요. G, G, G. 안 닿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발음의 히읗에 가까운 H입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H, H. 알파벳은 H지만 이제 발음을 할 때, 그러니까 정작 단어에 들어가 있을 때는 히읗 발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단어 따라서 이 H가 발음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W가 붙었을 때는 어떤 사람은 발음을 H를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그냥 그 지방 차이 이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어떤 선호 차이지 문장 내에서 어차피 그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모두들 그 뜻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 H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거는 뭐 크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 아니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Hero, hero. 네, 넘어갑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I. 네, 이거는 이제 글씨체 때문에 이렇게 완전 그냥 일직선처럼 보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네, 약간 아령처럼 생겼죠. 네, 이거는 그냥 I 그리고 E 발음이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에 아니다, 굳이 중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발음이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E, 이렇게 따라해 보실게요. ice, ice. 네, 넘어갑니다. 자, J 나오죠? 따라해 볼게요. J, J. 이것은 이제 지읒 발음과 가장 비슷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G와 비슷하게 어, 윗 입천장에 이 혀를 갖다 대주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보통은 앞니 뒤에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요? 앞니 뒤. 따라해 보실게요. J, J. 네, 이거는 다들 아신다는 죠? Jump. 그죠? 넘어갑니다. 자, K 나왔죠? 우리나라 키읔에 가장 비슷한 따라해 보실게요. K, K. 네, 이거는 알파벳 이름은 K지만 발음을 할 때는 크 발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해 보실게요. Key, Key.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이죠. 네, L 발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철자 중에는 리을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근데 L이랑 보통 R을 많이 헷갈리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L 발음과 R 발음의 차이는 혀가 입천장에 닿느냐 안 닿느냐의 차이다. L은 닿고 R은 닿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거 따라해 볼게요. L, L.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리을 발음인데 좀 닫힌 리을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해 보실게요. Lock, lock. 넘어갑니다. 네, M. 네, 따라해 보실게요. M, M.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미음 소리죠. 네, 그냥 아까 B 할 때처럼 입술을 서로 부딪혀서 내는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입술을 서로 어떻게 한다? 윗입술, 아랫입술 부딪힌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음, money, money. 네, 다들 아시죠? 네, 넘어갑니다. N, N은 우리나라 니은 발음에 비슷한 발음이죠. 따라해 볼게요. N, N.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니은 발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걸 읽어볼게요. Noah, Noah. 넘어갑니다. O, 네,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뭐 알파벳이죠 또. 네. O 따라해볼게요. O. 네, O 같은 경우는 이게 O로 발음이 될 수도 있고 어로 발음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의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발음이 O인지 어인지 아인지를 상황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orange는 orang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orange. 보통 어의 발음이 아이고 어의 발음에 가깝다는 거. 근데 아로 발음이 되는 경우는 어디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hot.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hot 이거 많이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뭐 커피 시킬 때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우리가 발음을 hot이라 그러지 hot이라든지 hot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넘어갑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입술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 중 하나죠. 따라해볼게요. P, P. P는 뭐라고요? 입술을 부딪혀서 내는 소리. 이게 아까 F와 살짝 대비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 피읍 발음에는 이제 P가 들어가는 단어나 F가 들어가는 단어나 둘 다 우리나라에서는 피읍으로 표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할 때 F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프라잉 팬 할 때도 프라잉 팬이라고 했을 때 이 팬 했을 때 이 P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많이 헷갈리시는데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거든요. 마미생. 자, 그런데 여기서 이 P는 입술을 부딪힌다. F는 입술을 부딪히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P는 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F는 니 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따라해볼게요. P, P. 네, 그리고 pencil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외 없이 피읍 발음으로 쓰입니다. 네, 그리고 Q 나오는데 사실 Q는 뭔가 생소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쉬운 발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Q 발음을 어려워하시는 분은 안 계신데 근데 Q를 가지고 단어에서는 그냥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Q 했을 때 그냥 키읔 발음으로만 쓰인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Q 뒤에 U나 이런 게 붙어서 나오고요. 그래서 좀 더 모음이 섞인 키읔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키즈가 아니라 코에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어, 키읔 다음에 오묘하게 우, 이 이런 발음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R, R. 네, 여러분 바로 궁극의 알파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발음의 그 알파벳이에요. 우리나라 알파벳 그러니까 철자 중에 이제 리을이랑 가장 비슷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리을이라고 보통 바꾸는 것이 R이 있고 L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뭐냐? L은 혀가 입천장에 닿고요. R은 혀가 천장에 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R 발음을 잘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입이 있을 때 어, 그냥 붙이지만 않는 것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안으로 굴려야 돼요. 이렇게 상당히 좀 노골적이긴 한데 어쨌든 네, 따라해볼게요. R, R.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발음 한번 해볼게요. Radio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S.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발음 시읒과 가장 비슷합니다. 따라해볼게요. S, S, star. 네,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옷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팍팍 꽂히는 느낌인데 이 S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우리나라 시옷처럼 팍 꽂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옷 하면은 혀가 입천장에 팍 닿아버리는데 S 하면은 이제 혀가 입천장에 살짝 닿지 않는 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내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옷과 S 약간 이게 되게 국제적인 비교인데 우리나라 시옷과 우리 그 영어의 S는 그 혀가 닿지
혀가 닿고 혀가 닿지 않는 것의 차이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뭐 T 이거는 티귿 발음에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볼게요. T, T 이것도 혀가 그 입 천장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 오케이? 입 천장에 닿지 않으면서 티귿 발음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U, 이것도 뭐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보통은 U라는 알파벳이지만 발음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느냐? 어, 우, 아이고. 네, 어떻게 보통 발음이 되느냐? 어나 우로 발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어나 우. 유 발음으로도 발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유토피아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V인데 이거는 이제 B랑 많이 헷갈리시는 알파벳이죠. B랑 V의 차이점. 네, 이거는 B는 입술을 서로 부딪힌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V는 이제 아까 F 했던 것처럼 윗니와 아랫입술을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윗니와 아랫입술 따라볼게요. V, V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볼게요. Victory, Victory 이렇게 하시겠죠? 네, W입니다. W 같은 경우는 이응 발음을 내는 건데 보통 좀 모음이 섞인 이응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볼게요. W, W. 네. 예를 들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O가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O, 아우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와 이게 섞인 그런 이응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와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X 따라해보실게요. X 이거는 우리나라 발음에서 시읒과 지읒 사이에 있는 그런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장 쉽게 설명을 하려면 사실 이 X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할 때 그 약간 라디오에서 전파 나오는 소리 있죠. dilator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 소리를 먼저 내시다가 자연스럽게 던져버리시면 이 X 발음은 연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Y 따라해볼게요. Y 이거는 약간 요, 여, 야 정도가 들어간 이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해보실게요. 요가, 요가. 넘어갑니다. Z 따라해볼게요. Z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읒 발음이랑 비슷한데요. 아까 나왔었던 G와 J는 혀가 닿고요. 반면에 이 Z는 혀가 닿지 않습니다. 네, 이걸 유념을 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해볼게요. Z, Z. 그래서 이 사이, 윗니 아랫니 사이로 바람을 살짝 내뿜으면서 내는 소리가 바로 이 Z 같은 발음이다. 혀가 살짝 닿을 듯 말 듯 귀에서 터치 한번 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따라해볼게요. Zebra, Zebra. 네, 이렇게 봐주셨고요. 네, 이런 식으로 easy 같은 경우도 발음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알파벳을 한번 쭉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 알파벳들이 두 개로 합쳐졌을 때 소리가 나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좀 헷갈릴 만한 어떤 발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좀 헷갈릴 수 있는 자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을 저희가 하나씩 이제 보면서 말씀을 다 드렸지만 어찌 됐든 이것들을 구분을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비읍 발음과 비슷한 B와 그리고 V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B는 뭐라고요? 입술을 부딪힌다. 입이라고 하고 V는 뭐예요? 윗니와 아랫입
그래서 이와 그 입술이 부딪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B, B. 자, 그리고 따라해볼게요. V, V.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vote, vote.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연습을 한 3번씩 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F.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피읍이랑 비슷한 발음이죠. F는 윗니와 아랫입술, 그죠? P는 입술끼리 부딪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F, F. 네. P, P. 사실 P는 쉽기 때문에 F만 발음 연습을 하시면 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Play, play, fail, fail. 네, 이거는 두 가지 다 3번씩 정도 연습을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우리나라 말로 지읒이라는 발음이 되는 G, J, 그리고 Z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G, J는 약간 둘 다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Z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르죠. Z는 이제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으면서 그 이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닫히진 않았는데 이렇게 살짝 벌어진 상태로 가운데로 이제 바람을 이제 쑥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 이 Z는 제가 항상 학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Z 발음을 할 때는 마치 벌이 날아가는 걸 따라하는 것 같은 Z 하면 돼요. 그래서 Z 하다가 E 한 번만 해주면 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Z를 보면 뭘 생각하자? 네, 벌을 생각을 하자. 오케이?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여기서는 뭐 G는 이제 grown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 단어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좀 다른 걸로 볼게요. 일단은 G 같은 경우는 J랑 이제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이제 G를 그렇게 쓰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generate, 네, generate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join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Z만 좀 조심을 하면 되겠죠? 네, zone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zone. 자, L과 R 둘 다 리얼 발음이죠? 네, L 같은 경우는 이제 혀가 입천장에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닿는다. R은 어떻다? 안 닿는다. 아시겠죠? 그리고 살짝 말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따라해 보실게요. L, L. 네. 그리고 R, R.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te 그리고 rate 이거 발음 3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실게요. 아시겠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이중자음, 그러니까 자음이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단위로 마치 여겨지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단어가 두 개가 붙었을 때 그 각각 단어가 아니라 자음이 두 개가 붙었을 때 이제 자음이 하나의 발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CH는 이제 주로 치읓 발음이나 키읔 발음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어요. 따라해 보실게요. beach, beach. 네, 그리고 이제 키읔 발음이 날 때는 school 할 때, 그죠? 여러분. 네, 이거는 뭐 발음을 모르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죠? 따라해 볼게요. school, school. 이런 식이 될 수 있다. 자, GH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F 발음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역 발음도 될 수는 있어요. 네, 따라해 보실게요. tough, tough. 자, 그리고 여기서 GH가 이렇게 앞에서 올 때는 또 네, 그 기역 발음을 그대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해 볼게요. ghost, ghost. 오케이. 자, SH가 붙었을 때는 약간 새는 시읒 발음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새는 시읒 발음. 네. 이거는 safe가 아니라 shape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는 Cassie가 아니라 ca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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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하는 발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네, ph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F 발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해 보실게요. alpha, alpha.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따라해 보실게요. graphic, graphic.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th 같은 경우는 거의 쌍시옷인데, 근데 이게 살짝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발음 중 하나란 말이죠. 네, 이거를 저도 이렇게 발음을 몇 번 좀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따라 보시겠습니다. bath, bath. 이 th 발음은 이제 네, 이제 알았다. 혀를 이제 그 z 하는 그 상태에서 z 해서 이렇게 혀를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이렇게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혀를 넣었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그렇네요. 좀 보기 흉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 굳이 다시 뭐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그 노하우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혀가 이렇게 슥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또 throw. 따라해볼게요. throw. 오케이. 자, WH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이응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W 발음이랑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사람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WH에서 저 히읗 발음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하면 안 해주는 게 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what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what이라 그러지 우리가 what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굳이 발음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 미드 중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 이제 주연 배우이신 케빈 스페이시 분께서 이제 좀 제가 봤을 때 그 드라마에서 이렇게 H 발음을 좀 넣어 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H 발음을 많이는 안 해요. 그러니까 what, why, when 이럴 때는 그냥 이응만 발음하지 H 발음까지는 안 해주죠. 근데 사람마다 이건 좀 다르다. 아시겠죠? 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while, while. 네, whisper, whisper. 네,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나오는 건 이중 모음이에요.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처음 영어를 공부를 하실 때 익숙하지가 않으시면은 계속 고쳐지지 않은 상태로 발음이 그대로 굳어버려서 앞으로도 쭉 모르게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시려면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러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이 두 개 붙으면은 좀 길게 끌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모음이 두 개가 붙으면 이렇게 길게 끌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길게 끌어주는 것을 잘 못하면 좀 네이티브하게 들리기는 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거다. 이 발음이 좀 더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들리려면 어떻게 된다? 이 모음도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쭉 끌어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한국어랑 이 영어 말고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언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쭉 끌어줘야 될 때 이제 끌어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발음이 너무 한국처럼 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어 같은 경우도 니하오 하잖아요. 그죠? 니하오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니하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그 모음이 쭉 끌리는 그 특유의 느낌이 없기 때문에 발음이 좀 서툴러지는 거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할 때 이제 너무 그 아리가또 이렇게 딱 끊겨버리면 좀 그 느낌이 없겠죠. 그죠?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모음을 더 끌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네, 따라합니다. A, A,
예, 그냥 A라고 한 것 같지만 이제 이 막상 단어를 발음할 때는 이것들을 좀 더 끌어준단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fail, fail. 그냥 fail이 아니라 fail 이런 식으로 쭉 당겨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aim 이게 아니라 aim, aim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여기 A가 이제 Y랑 같이 붙었는데 Y는 사실 여러분들이 모음으로 취급을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문법상에서는 모음이 아니지만 발음은 모음이랑 비슷하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spray, spray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리지?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를 쭉 끌어주는 그런 발음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한번 따라해 봅니다. E, E 이렇게 오케이? 이것도 쭉 끌어줘야 된다. 오케이? 자 따라해 볼게요. eel. 그냥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이 아니에요. eel 이런 식으로 이 이렇게 아래 턱을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져가 줘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웃기다. 이거 뭐 약간 물고기 된 것 같고 어쨌든 따라해 볼게요. eel, eel. 오케이? 자 그리고 eat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eat이 아니라 eat. 오케이? eat. Right. 자,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I랑 인데 이게 자꾸 앞이라 대문자로 이제 좀 타이핑이 됐네요. 자, 보겠습니다. I, E 두 가지로 돼요. 아시겠죠? I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lie 이런 좀 그래서 이거는 I가 쭉 끌려야 돼요. 오케이? I가 쭉 끌려야 되고 근데 E로 됐을 때는 좀 짧습니다. 아시겠죠?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niece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niece가 아니라 niece. 오케이? 자, o로 또 이제 쭉 끌리는 게 있는데 약간 o라고만 하기보다는 o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원래 이제 o 알파벳 자체도 그냥 o라고만 하지 말고 o 이런 식으로 좀 끌어주는 게 있는데 근데 막상 오가 철자로 이제 들어가는 단어에서는 막상 오 이런 식으로 쭉 끌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OA가 붙거나 OW가 붙을 때는 오 이런 식으로 슉, 네, 길게 끌어주는 게 필요하다. 아시겠죠? 따라해 볼게요. O, O. 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coal, coal. 그다음 glow, glow.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UI, UE가 됐을 때 우가 되기도 하고 유가 되기도 하고 뭐 위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 유만 좀 보면 이제 네, 이거 볼게요. 따라해 보십니다. ruin, ruin. 네, 그리고 다음 argue, argue.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rgue 하고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argue 이런 식으로 쭉 끌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또 아까랑 비슷하게 이제 쭉 끄는 모음들로 발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텐데 뭐 사실 여기서 보이는 R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자음이라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거 이중모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뭐라 하실까 봐 이중철자라고 저 타이틀 해놓은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것들도 발음을 잘 알아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 A가 R이랑 같이 붙었을 때 O나 O가 R이랑 같이 붙었을 때 이렇게 이게 R이나 or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데 R은 사실 이거고 or은 이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 볼게요. R, R, or, or.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war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actor 이렇게 되는 거는 or이 이렇게 여기 붙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IR, ER, UR 이것들이 다 얼로 발음이 되는 경우 한번 보실게요. 따라해 보실게요. stir, stir 이렇게 쭉 꽂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R 발음을 쭉 꽂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germ, germ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burn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쭉 꽂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해 보십니다. burn, burn
네, 그냥 burn이 아니에요. 오케이? burn 이렇게 쭉 꽂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OU, OW 둘 다 이제 아우로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sour, sour, 술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술이 아니고 sour,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owl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owl, owl.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OI, OY 둘 다 OE로 발음이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이 boy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OE를 좀 OA 이런 식으로 좀 끌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coin이라고 하지 않고 coi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 보실게요. coin, coin. 네, 그리고 enjoy, enjoy, enjoy가 아니라 enjoy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오가 두 개 붙으면 무조건 우 발음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 보실게요. pull, pull 이렇게 쭉 꽂아줘야 돼요. 아시겠죠? 쭉 꽂아주고 쭉 눌러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따라 보실게요. would, would 이렇게 되는 겁니다. would가 아니라 woul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중자음이랑 이중모음 이것까지 봤고요. 그리고 나서 알파벳이 서로 다른 게 만났을 때 또 어떤 식으로 발음을 주의를 해줘야 되는가를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많은 법칙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묵음, 네, 두 번째는 연음,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묵음과 연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묵음은 이제 자음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그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A, B 이렇게 있다고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이 약간 약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될 수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만나는 부분이 이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T와 M이 둘 다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T와 M을 둘 다 발음을 세게 한다면 이런 식이 되겠죠. 배트맨 이런 식으로 그죠? 배트맨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앞에 있는 T가 살짝 죽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atman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게 이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 코리안 액센트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음이 만났을 때 이게 이중자음으로서 뭔가 새로운 발음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음 두 가지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반드시 이렇게 죽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조용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묵음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자음 두 가지가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X와 P가 만나는 이 부분이죠. 네, 이 X와 P가 만나는 이 부분은 여기서 앞에 있는 X가 죽어야 되겠죠. 죽지 않았을 때는 expect 이렇게 되게 됐죠. 그죠? expect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X가 발음이 살짝 죽는 거예요. 예, 발음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살짝 죽어서 이제 발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expect 이런 식으로 어, expect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expect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expect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묵음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자음이 두 가지가 붙었을 때 앞에 있는 것을 슉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연음. 이 연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슷한 자음이 앞에 자음과 있을 때. 네.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예 같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앞에 자음과 뒤에 모음이 합쳐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찌 됐든 두 가지가 합쳐진다. 두 가지가 연결된다 해서 연음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있을 때 last ticket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둘 다 발음을 세게 해버리면 last 하고 ticket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장을 읽을 때 그렇게 이런 자음이 겹치는 부분까지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구분하면서 읽으면은 너무 끊기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냥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last ticket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따라해 볼게요. last ticket, last ticket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이 단어를 보면
앞에 자음이 있고 뒤에 모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모음이랑 자음이 그냥 합쳐져서 하나처럼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단어를 하나하나 각각 발음을 하면 Korean air 이렇게 되겠죠? 그죠? Korean air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걸 그냥 한 번에 합쳐서 연결을 시켜버리면 Korean a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따라해볼게요. Korean air, Korean air.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연음이라고 해요. 이 묵음과 연음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 코리안 액센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이 연음이 잘 되고 묵음이 잘 돼야 이 언어의 발음을 정말 제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발음상 강세를 어떤 쪽에다가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세 같은 경우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우의 수도 너무나도 많고 어떤 보이지 않는 원칙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매체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 생활 환경이 영어를 많이 쓰는 환경이라서 익숙하게 영어를 많이 듣고 보고 하지 않았으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학생분들께서도 많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발음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는 거는 이 강세까지 제대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세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영어 발음을 내가 좀 더 원어민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단계에 넣었고요. 이 첫 번째인 의미상 강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간단한 건데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거에 강세를 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세를 왜 넣습니까? 중요한 것에다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문장의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에 강세를 넣는 거다. 자, 이걸 가장 잘 보여주려면 똑같은 문장을 두 번 다르게 읽어보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이 좀 가리기는 했는데 이 뒤에 이제 이 케이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You ate my cheesecake? 이렇게 물어보는 이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내 걸 먹은 게 너니? 라는 것을 그 너라는 사람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어요. You ate my cheesecake? 이렇게 You ate my cheesecake? 이렇게 그런데 이 당신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사람 중에 누구 하나 너가 딱 먹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내 치즈케이크 내 치즈케이크 자체가 강세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 치즈케이크를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할 때 보통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할 수 있어요. You ate my cheesecake? You ate my cheesecake?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세를 중요한 것에 넣는다는 거는 우리나라 말보다 강세가 좀 더 그 정도가 깊고 정도가 넓은 이 영어를 할 때 발음을 할 때 그 강세를 넣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강조를 준다 이런 것들이 언어별로 있지만 그 의미상에서 중요한 것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강세를 잘 넣어준다는 건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네, 이거는 그냥 그래서 사실 뭐 문법적으로 존재를 한다는 어떤 내용보다는 그냥 의사소통상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부정어. 네, 이 부정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강세를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 부정하는 그런 표현들 있죠. Not, never, no, 아니면 hardly, scarcely, seldom 이런 등의 이제 안 한다 혹은 거의 안 한다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대다수 정말 대다수의 경우에는 강세가 들어갑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I'm not coming back 이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이걸 그리고 never나 no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not 를 써야 돼요. 그죠? I'm no coming back이 아니고 no는 이제 뭐가 있다 없다 할 때 그 없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o는 주로 명사 앞에 들어가고요. 네, 어쨌든 not이나 never를 한번 넣어 볼게요. I'm not coming back 이렇게 되는 거죠. I'm not coming back 이렇게 되는 거고
이 never도 들어갈 수 있는데 never가 들어갈 때는 좀 더 강세가 들어갑니다. I'm never coming back. I'm never coming back.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부정을 하는 이런 말에는 반드시 강세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구동사가 뭔지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게 동사 뒤에 전치사가 붙으면서 새로운 동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새로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동사예요. 구인데 동사. 오케이? 근데 이제 이때 동사 뒤를 강세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라고요? 동사 뒤를 강세를 넣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make up 이렇게 얘기를 하면 make up 이렇게는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 make up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make가 강세가 들어가는 거는 여기서 여기 써놓은 이 동사로서의 의미의 make up이랑 다른 make up이에요. 여러분들 그 얼굴에 하는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명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make up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구동사로 쓰일 때는 make up 이렇게 이 뒤에 강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make up 이렇게 make up은 이제 뭐예요? 몸을 구성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mark up 이거는 이제 뭐 뒤에 이제 up에 이제 강세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 markup의 뜻은 이제 가격을 올리다의 뜻이 있어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어는 앞에 강세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 이 합성어라는 것은 단어 두 가지 멀쩡한 게 합쳐졌을 때 또 다른 단어가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greenhouse 아니면 football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이건 뭐다 항상 그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앞에 강세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따라해볼게요. greenhouse, greenhouse. 네, 그리고 이것도 나눠서 한번 따라해볼게요. football, football, football 이러면 되게 어색하죠. 그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스펠링이 같은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품사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다중품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object랑 그리고 defect 이렇게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강세를 넣어주고 동사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강세를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object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물건이라는 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명사가 될 때는 objec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반대한다라는 거는 그 object라는 것이 동사로 쓰이는 거죠. 네, 이럴 때는 이제 object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defect도 이렇게 될 수 있죠. defect 이거는 결점이죠. defect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이나 국가 등을 버리다, 떠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숫자는 마지막을 강하게 읽는다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숫자는 뭐 별로 그렇게 설명이 딱 필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그냥 설명 안 해놨어요. 그냥 숫자가 나왔을 때 그 마지막 부분을 강하게 읽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노래 기억나시나요? 에에에에에에에 21 할 때 이제 딱 강조가 들어가죠. 그죠? 21 약간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네, 2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화번호를 만약에 얘기를 한다. 이럴 때도 마지막 숫자에다가 살짝 넣어주는 게 있습니다. 443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넘어갑니다. 고유 이름은 마지막 단어에 강세를 준다. 네. 이건데 이 부분은 이제 살짝 설명이 좀 덜 들어갔네요. 아이고 민망해라. 본래 특유의 명칭 등은 마지막 단어에 강세를 준다를 여기다가 또 쓰려고 했었는데 좀 졸았나 봐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라고 하지 않고 뉴욕 이렇게 되는 거죠.
South Africa가 되는 게 아니라 South Afric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유 명사 같은 경우나 고유 이름은 항상 맨 뒤에 이렇게 강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제 그 미국 가서 제가 이름이 본명이 정현이거든요. 한 명도 정현 이렇게는 안 했어요. 다 뭐라 그러냐, 정훈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장hyun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뒤에 현에다가 그렇게 발음을 세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강세는 항상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뒤에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어는 마지막에 강세를 준다인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니셜만 따서 만든 이런 약어는 그 마지막 글자에다가 강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티노 계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이렇게 한 글자에다가 여러 개를 때려박는 그런 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 이러면은 이거 하나에 이거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상 글로 써놓으면 길이는 굉장히 짧아진단 말이죠, 우리나라 언어가. 근데 이 영어뿐만 아니라 사실 라틴어 계열 모두 다 가로로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 없잖아요. 그죠? 영어에서 받침 보셨나요? 없어요. 자, 그래서 가로로 길어지기 때문에 약어를 자주 쓰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한다? 마지막 글자에다가 강세를 넣어준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SA 하지 않고 USA 이렇게 하죠. MIT 하지 않고 MIT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강세 같은 경우는 막 너무 강하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자, 문장을 읽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문장을 읽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의미 전달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내용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마다 끊는 것도 있지만 내용의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것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둘 다 지켜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용의 의미 단위 그리고 문장 단위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 이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읽어볼 텐데 여기서 이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I brought a turkey for our guest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내가 뭘 가져왔는지는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가져왔다라고만 하면 되고, 뭘 가져왔는지도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I brought a turkey 하고 나서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는지까지 이제 또 한번 잘라서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you did not clean, did you? 이러면은 이제 너 안 씻었지, 혹은 너 청소 안 했지, 뭐 둘 중에 뭐든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가 또 끊겨서 발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if it rains tomorrow 조건, we can't invite them 결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의미 단위로 나눈 것과 동시에 이제 문장 단위로 여러분들이 하나 끊어서 읽어보는 식으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brought a turkey for our guests. You did not clean, did you? If it rains tomorrow, we can't invite them.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장 단위로 잘라주는 것도 여러분들은 해주셔야 되지만, 이 의미 단위로 잘라주면서 가는 것 또한 연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의 단위, 의미의 단위로 자르면서 여러분들이 액센트를 넣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영어 발음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들을 한 번씩 살펴보았어요. 뭐 크게는 이제 첫 번째가 알파벳,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알파벳들이 합쳐졌을 때, 세 번째로는 강세, 액센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원어민 발음 부럽지 않게 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제가 페이스북 영상에다가 홍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글쎄 거기에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강원도 발음이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아니라. 저 강원도 이제 비하할 발언 없습니다. 강원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근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뭐 중간에 이제 뭐 보다가 그냥 끄시면 됩니다. 그냥 끄시면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들었을 때는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미국 사람들 포함 액센트가 없다고 하는 거 봐서는
네, 그래도 뭐 참고를 하셔도 좋을 만한 어떤 발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이 법칙들만 여러분들 잘 따라주시면 뭐 회화 시험, 뭐 유학 생활 아니면 뭐 회사 생활 아마 다 하시는데 발음으로 지적을 들으실 일은 많이는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